진짜 시식 알바 맞아? 직접 만든 소스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야, 저 사람 혹시 그 서지한 회장님 아니야? 그 순간 누군가는 떡갈비를 입에 머금은 채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설마 그분이 여길 왜? 푸른 하늘이 내려앉은 금요일 오후, 성수동 에코마트의 냉기는 바깥 여름 더위와 대조적으로 차분했습니다. 매장 중앙에 자리한 시식 코너에서는 한 여성이 앞치마를 단정히 메고 서 있었습니다. 서지안. 그녀의 손길은 정교하게 떡갈비를 작은 접시에 담아냈습니다. 칼날이 접시 바닥을 긁는 미세한 소리조차 정성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식 메뉴는 한우 떡갈비입니다. 직접 맛보시겠어요? 지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어딘가 다른 시식 코너와는 구별되는 진중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무료 음식에만 관심을 보였으니까요. 그녀의 눈동자는 고객 하나하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떡갈비를 입에 넣는 순간의 표정 변화, 씹으면서 미묘하게 달라지는 눈매, 그리고 삼키고 난 후의 입술 모양까지. 지안은 이 모든 것을 마치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듯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괜찮네요. 중년 남성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습니다. 괜찮다는 평가는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떡갈비 조각을 정성스럽게 꼬치에 꽂았습니다. 조금 더 드시겠어요? 노부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떡갈비를 조심스레 맛본 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 요즘 마트 시식 제품 중에 이렇게 정성 들인 건 처음이야. 그 말에 지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따스한 만족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묻은 소스를 티슈로 정갈하게 닦아내는 동작에서도 특별한 진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식 테이블 뒤에서 그녀는 때때로 고객들이 가져가는 제품 수량을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를 적어내리는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알바생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연구원처럼 진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앞치마에 떡갈비 소스가 조금씩 묻어갔지만 지안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들이 그녀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그녀는 잠깐의 여유가 생길 때마다 매장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진열대의 위치, 고객들의 동선, 계산대 앞의 대기줄. 그녀의 시선은 마치 이 공간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매우 짧았고 곧 그녀는 다시 시식 코너의 작은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 가장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안은 잠시 허리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피로가 스며들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만족감도 함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해하기 어려울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친 미소는 단순한 시식 코너 직원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의 에코마트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과일 코너에서는 계절 특가 행사로 인파가 몰렸고 정육 코너에서는 신선한 고기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서지아는 여전히 떡갈비 시식 코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치마는 이제 더 많은 소스 자국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웃음소리와 함께 여성 넷이 시식 코너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액세서리는 이 지역의 평균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습니다. 고급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가방, 반짝이는 시계,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들은 마트의 다른 고객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언니, 여기 시식 코너에서 뭐 준대? 그중 한 명인 민지가 말했습니다. 지안은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안이 아니야? 선미가 갑자기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여성은 모두 숙명여고 3학년 2반 동창들이었습니다. 서지안, 김선미, 한세영, 박민지. 10년 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던 이들이 이제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1등하던 서지안이 마트 시식 알바를? 세영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명품 가방을 조금 더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밝힌 큰 다이아몬드 반지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서지안 맞지? 와, 정말 오랜만이다.
세영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지안의 소스 묻은 앞치마를 훑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내리깔며 선미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전교 1등이 여기서 알바를. 그 말이 지안의 귀에 들렸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미의 표정이 순간 당혹스러워졌고 그녀는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선미가 불편한 정적을 깨며 물었습니다. 지안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세영의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항상 지안을 의식했습니다. 공부, 외모, 성격, 모든 면에서 지안은 그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영은 성공한 변호사의 아내가 되어 명품으로 치장한 채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고 있는 반면 지안은 마트에서 시식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여기서 일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어. 세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동정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서울대 법대 간다고 했잖아. 지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 떡갈비 한 조각을 접시에 담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맛보실래요? 3명의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불편함과 함께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손을 내밀어 떡갈비를 집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비싼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고 그것들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시식 코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맛있네. 민지가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선미는 지안의 앞치마에 묻은 소스 자국을 보며 미세하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동정심과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영은 시식 코너 뒤에 지안을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동창회 하는데 시간 되면 와, 연락처 알려줄게. 그 말에 담긴 의미는 복잡했습니다. 초대의 친절함과 동시에 이런 모습으로라도 와줬으면 좋겠다는 미묘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공한 자들 사이에 실패한 예외를 두고 싶은 욕구였을까요? 지안의 눈동자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상처도 분노도 아닌 어떤 깊은 이해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같은 교실에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서울대 법대, 판사, 고위 공무원, 우리 시대의 성공이라 불리는 그 길을 향해 모두가 달려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떡갈비 시식 코너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소스가 손끝에 묻어 끈적거렸지만 그 감각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촉감은 제가 지금 실제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영의 눈빛에서 동정과 우월감이 번갈아 빛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마치 우리 사이의 간격을 수치화한 듯 했습니다. 선미의 불편한 미소와 민지의 수군거림은 제 귀에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전교 1등이 여기서 알바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따뜻한 확신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고등학교 시절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적, 대학, 직업, 결혼. 그 좁은 성공의 지표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서울대 법대 간다고 했잖아. 세영의 말에 잠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꿈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가족의 부채,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길.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떡갈비 한 조각을 그들에게 건네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창피함이 아닌 어떤 강렬한 확신에서 오는 떨림이었습니다. 맛보실래요? 민지가 떡갈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팔찌가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그 화려한 장신구 뒤에 숨겨진 그녀의 불안을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미의 눈빛에서는 동정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 다행이다라는 감정이었겠지요. 우리 다음 주에 동창회 하는데 시간 되면 와. 연락처 알려줄게. 세영의 제안은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를 초대함으로써 그들의 성공이 더욱 빛나게 될 테니까요. 대비되는 배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따뜻한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소스가 묻은 손을 천천히 닦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 자세, 말투, 모든 것에서 제가 10년 전에 벗어난 그 틀 안에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일이 뭐 어때서요? 내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제 인생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선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민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제 주변으로 마트의 소음이 흘러갔습니다. 계산대의 바코드 스캐너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바구니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이 모든 평범한 소리들이 제게는 지난 3년간 가장 소중한 교향곡이었습니다. 떡갈비의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제가 개발한 레시피의 자부심, 수많은 시행착오의 흔적, 그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새롭게 일으켜 세운 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일한다고는 생각 못했어. 세영의 말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작은 시식 코너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자 가치의 증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맛에 반응하는지, 어떤 가격에 움직이는지, 모든 경영학 교과서보다 값진 경험이었죠. 제 말에 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혼란, 의심, 그리고 조금의 호기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자리에서 고객의 반응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요. 그것이 제게는 어떤 화려한 직함보다 소중합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 아래 시식 코너를 둘러싼 공기는 미묘하게 긴장감으로 채워졌습니다. 서지안의 말이 끝나자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혼란과 함께 약간의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 네가 좋다면야. 선미가 어색하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영은 지안의 표정을 살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전교 1등, 모두가 부러워하던 그 서지안이 정말로 이 작은 시식 코너에서 행복을 찾았다는 걸 믿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마트의 중앙 통로에서 정장을 입은 3명의 남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은 일반 쇼핑객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정장과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들이 걸어오는 방식에서 묻어나는 목적성이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사회 미팅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식 코너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영의 눈이 크게 떠졌고 선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떡갈비 꼬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세영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지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정장 입은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료는 제 사무실로 올려보내세요. 30분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식 코너에서의 친절한 톤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권위와 결단력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직원들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인 후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동창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놀람, 혼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부끄러움이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영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명품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선미는 갑자기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고 민지는 떨어뜨린 떡갈비 꼬치를 허둥지둥 주워들었습니다. 너 회장이라고? 세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에코마트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 순간 마트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동창들의 귀에는 오직 지안의 말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에코마트 그룹, 최근 5년간 급성장한 친환경 유기농 마트 체인, 서울과 수도권에 3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그 기업의 회장이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서지안이었습니다. 선미의 입가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까지 그들이 지안에게 보였던 태도가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는 손에 든 떡갈비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세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충격, 혼란, 부러움, 그리고 묘한 패배감까지.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성공의 기준이 갑자기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네가 왜 여기서? 세영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소스가 묻은 손을 천천히 행주로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승리감이나 우월감이 아닌 단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접 시식 코너에 섭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품에 대한 솔직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죠. 그녀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영 철학은 깊었습니다. 새동창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분명한 존경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의 형광등 불빛이 지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소스가 묻은 앞치마와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의 대비 속에서 그녀는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직함이나 지위에서 오는 당당함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가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세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귀에서는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녀가 동정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30개 지점을 가진 기업의 회장이라니. 세영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졌습니다. 갑자기 그 반지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아나, 우리가 오해했던 것 같아. 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묘한 열등감까지. 선미와 민지도 비슷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지안을 향한 새로운 시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선 어떤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네 상황을 오해했어. 미안해. 선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사과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세영은 지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지안의 얼굴에는 어떤 승리감이나 우월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세영의 가슴이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시식 코너에서 일하신다니 정말 대단해요. 민지가 경외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방식대로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세영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항상 지안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성적, 외모, 인기, 모든 면에서 그녀는 지안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취업 후에도, 결혼 후에도 그 비교의 프레임은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속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네가 정말 대단하다. 세영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부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길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그 말에 세영의 가슴이 다시 한번 조여들었습니다. 지안의 말에는 어떤 비난이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모두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마음의 세영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지안아, 우리가 아까 너무 실례했어. 용서해줘. 선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팔찌들이 부딪히며 소리를 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허세와 과시가 아닌 어떤 공허함을 드러내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괜찮아요. 정말로요. 지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어떤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깊은 이해와 포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영은 불현듯 그들 사이의 진짜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직함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차이는 마음의 넓이,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지아는 이미 그런 좁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 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진정한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나야.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순간 세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확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녀를 짓누르던 어떤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비교와 경쟁,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의 무게였습니다. 다음 주 동창회, 정말 오면 좋겠어. 이번에 세영의 초대에는 전혀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를 전시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가볼게요. 새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어떤 깨달음까지.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아나. 세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아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니까요. 그 순간 마트의 형광등 불빛이 지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소스가 묻은 앞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의 의미가 얼마나 좁고 천박한 것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